김갱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 비리를 국무총리실에 고발하고 퇴학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린다고. 감사합니다. 국모총리는 뭐죠? 10년 전 2011년쯤 이야기죠. 저희 학교는 인문계로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8, 90년대 저희 학교는 건달들이 졸업장 따기 위해 모이는 학교. 멀리서 이 학교 교복만 보여도 에어른할 거 없이 다 도망치고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꼴통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 이름을 3번이나 바꿔가며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매년 서영고에 몇 명씩 입학도 시키고 그런 일반적인 학교가 되게 되었죠. 하지만 학교 이미지와 대학 진학률만 높아졌지 선생들은 똑같았습니다. 깡패 건달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건달처럼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의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시간은 여기가 학교인지 삼천교육대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교무회의에서 털렸다고 애들 줄 세워서 빠따 때리고, 교복 차림이 이상하다면 싸대기 때리고, 맞은 놈이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 안 한다고 다시 싸대기 때리고, 청소 제대로 안 한다고 때리고, 담배 피다 걸리면 어디 골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매질을 당했죠. 물론 전부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직접 보거나 친구 선후배들이 해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고요. 중학교 때는 끽해봐야 친구랑 싸우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이런 이유로 손바닥이나 엉덩이 같은 것만 맞아봤지 시덥지 않은 이유로 구타당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고1 때부터 매질에 길들여져서 그저 당연한 건 줄 알면서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죠. 어느 정도 자아가 확장해 자리를 잡고 사리분별을 하게 되는 18살 고2 때 얘기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육청에 신고를 해봤지만 변한 거는 없었고, 어느 날 점심시간 전 교직원 식당에서 먼저 점심을 먹는 도중 뒤에서 식사하는 선생님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밥 먹고 반에 올라가서 소화도 시킬 겸 나랑 눈 마주치는 놈부터 한번 패야 되겠다. 그동안 선생님들의 행동이나 방금 저 말엔 교육을 위한 체벌은 없고 본인들의 희노애락을 위해 애들을 마구잡이로 패는 모습만 있었죠. 그날 저는 다음날 맞을 거라면서도 야자를 째고 당장 신고하러 갔습니다.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는데 다 물거품이 된 이유는 익명으로 작성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육청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바로 청와대 민원실로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는 빼고 증인, 증언이 되어줄 친구나 선배가 있는 이야기들만 모아서 적었죠. 저의 나이, 학년, 이름 모든 걸 적었죠. 그리고 이 민원을 어느 기관에 넣을 건지 선택하는 칸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 많았죠. 여러 기관에 동시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여러 개 도에 있는 각 정부 청사와 교육청은 물론 경찰, 소방 등등 정부에서 관장하는 모든 기관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곳을 선택해서 민원을 넣으면 청와대 민원실에서 그 기관들의 민원 접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에 들어온 국무총리실까지 민원을 넣어서 활용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생각 안 나지만 한 40개 정도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는 완전 개박살나 있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도착하고 4교시쯤 교감이 반에 찾아와서 저를 불러냈고 복도에서 프린트된 종이를 저에게 불어주며 이거 직접 쓴 거 맞냐? 라면서 확인을 했죠. 올 게 왔구나 생각이 든 저는 자신감 있게 네, 제가 썼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교감을 따라서 교무실 옆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상담실에는 이사장, 교장, 교감, 교무부장, 담임까지 다 와 있었고, 이사장이 저를 보자마자 당장 학교 명예훼손으로 처리하세요! 라며 말을 남기고 교장이랑 나갔습니다. 이제 난 퇴학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된 거 할 말 다 하고 나가야지 뭐 라는 생각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감이 먼저 입을 열었죠. 왜 이런 글을 썼어? 그 선생님들의 폭행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랬습니다. 누구누구인지 다 얘기해봐. 민원에 있는 선생들의 실명은 안 적었기에 시덥지 않은 이유로 애들을 때리던 선생님들의 이름을 전부 이야기했고, 알았다며 기다리라며 저를 혼자 넘겨두고 전부 나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이야기한 선생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고 변명을 하고 이 학교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따위의 하소연을 시작했고, 4교시부터 시작된 상담은 6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렇게 거의 모든 선생들이 제 앞에 와서 거듭 사과와 변명을 하고 나서야 교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때? 선생님들이 사과받아 보니까 어때? 사과받자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체벌과 강제로 진행되는 보충수업, 석식, 야자 등 모든 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썼던 이거 민원 쓴 거부터 다 철회를 하고 시작하자. 교감 말을 들어보니 제 민원의 힘은 그야말로 엄청났죠. 제 민원은 교육청으로 가는 게 맞으나 도로공사 같은 상관없는 기관으로 보내면 그 기관에서 다시 알맞은 기관으로 민원서를 넣습니다. 40곳이 넘는 기관에서 전부 교육청으로 다시 민원을 넣었고, 도로공사,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부터 연구소, 심지어 국무총리실에까지 민원 폭탄이 터졌으니 해당 교육청도 터졌고 저희 학교도 터지고 다 터졌죠. 그러니 민원을 다시 철회해주고 교감을 한번 믿어봐라. 이 교감이 알아서 해볼게 라면서 저랑 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날 국무총리실 민원 빼고는 모두 철회했고 교감은 다음날 전교생을 대상으로 야자, 석식, 보충수업, 설문지를 돌려 강제가 아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염색과 펌만 아니면 두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모든 선생들은 학생들을 때리지 않았고 매일 들고 다니던 강목과 빠따들은 선생들 손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리고 저는 모든 민원 접수를 철회했고 선생들의 따가운 눈치를 받으며 정부에게는 영웅 대접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잘 해내고 다음해인 2012년 1월 26일 모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하였고 서울에서 시작된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권을 넘어 지방까지 천천히 확대돼 나갔습니다. 이거 MSG가 물 마시는데 짠맛이 나는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만든 사건으로 시작된 건 모르지만 다른 기관에서 제 민원서를 읽은 어른들 중에 학교에 아들, 딸이 있는 학부모도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부모된 심정으로 하나둘 모여 작게나마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글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저의 인생을 바꾼 학생회장 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계에 입문했다고? 이게 더 재밌어 보이는데? 라고 개보고님께서 하실 것 같아서 글 계속 기억해서 쓰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학생회장 선거철이 돌아왔고 저는 그 당시 2학년이고 학생회장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계속 주위에서 너가 나가면 무조건 학생회장이라고 너 한번 나가보라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주위에서 밀어주니까 용기도 생겨서 학생회장 후보 등록을 위해 학생부장 선생님을 찾아갔고 회장하고 싶다니까 교무실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학교를 박살낸 저를 이쁘게 볼리 전무했고 학생부장 선생님도 난처 안 하는 듯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후보 등록은 학생부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까? 아이 그래도 담임이시니까 먼저 이야기하고 오는 게 도리자님. 아니 후보 등록해주시면 그때 가서 후보 등록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쉬는 시간 내내 오갔고 수업 시장 조기 알리자 각자 수업을 하러 돌아갔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담임을 찾아가서 학생회장을 나가겠다고 하니 이미 학생부장이 이야기를 들은 담임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며 선생님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같은 반에서 후보가 2명이면 좀 그렇다며 같은 반 친구니까 너가 저 친구 밀어주는 건 어떠냐며 얘기를 했고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던 자리도 아니었고 선생님들 눈초리도 따가웠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에 이미 후보 등록한 여자인 친구는 조용조용하며 두루두루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전교 1, 2등 하던 친구였죠. 그 친구도 직접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며 혹시 괜찮으면 나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괜히 미안해하는 모습에 조금은 측은해서 알겠다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교생과 선생님들 앞에서 찬조연설을 유머와 감동을 더해 정말 재밌게 하고 찬조연설 이후 후배 여자애들한테 고백도 많이 받아보고 선생님들한테도 다시 보게 됐다며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나 정치 한번 해보라면서 귀가 닳도록 이야기해주시고 이런 쪽에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선거는 80%가 그 친구를 뽑았고 우리의 승리로 끝나고 그 여자애가 부모님이 부르신다고 잠깐 가자고 해서 갔더니 그 친구 아버지는 왜 직접 출마 안 하고 도와주었나? 대학 입시 자소서의 학생회장은 저보다 이 친구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도와줬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듣고 웃으시면서 명함을 주시면서 앞으로도 친하게 잘 지내라 고맙다 라고 하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명함에는 시의원이라고 적혀있었죠. 시간이 흘러 겨울방학이 다가왔고 방학 전 학생회장이 된 그 친구가 방학에 뭐 하냐면 아빠가 시청에서 봉사활동하라고 했는데 너도 데리고 오래 라면서 같이 가자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방학에 시청에 가서 봉사활동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저를 데려오라고 하는 미끼였고 저를 아버지에게만 안내해주고 자기는 공부해야 된다며 갔고 사무실에서 그 아버지와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학교 고발 사건부터 해서 선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자네같이 젊고 패기 있는 친구가 날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도 흔쾌히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학 때만 봉사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입법 조사처로 출퇴근하며 일을 배웠고 물론 문서 복사 스캔 뭐 이런 간단한 일들을 했지만 의회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는 시기였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의원님의 수행 비서가 되어서 시의원은 통상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직접 월급을 주셨고 많이는 받지 못했죠. 그리고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마치 영화처럼 여의도로 진출하셨고 그때 저는 선거 캠프에서 중요하진 않았지만 나름 신선한 선거 전략 기획으로 공을 얻었고 의원님과 부둥켜하고 소리 지른 기억이 있네요. 저도 나름 스타메이커라는 별명을 들으며 여러 곳에 러브콜이 왔지만 스승인 의원님을 저버릴 수는 없었고 여의도로 가시기 전 의원님이 저에게 너랑은 평생 가야 되지만 잠시 헤어져야 한다 군대 다녀와라 라고 해서 20대 중반이 들어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서도 특이한 이력과 국회의원 빼기라는 것 때문에 내심 편한 군생활을 기대했지만 신교대 수료 후 의원님 오신 것 빼고는 남들과 다를 것 없는 군생활을 했고 시간이 흘러 전역하고 아직도 의원님과 함께 일을 하며 이제는 30을 바라보고 있네요. 제 인생을 바꿔준 저희 은사님이자 스승님이자 그리고 이젠 장인어른이신 의원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김갱님께서 올려주신 무슨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라노벨 같은 뭔 이야기 잘 봤네요. 이게 진짜라면 진짜겠지. 여러분들은 어떤 재밌는 썰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 보좌하고 계시는 고등학생 여러분들 고생들이 많습니다. 유바.